그 다음에 이게 소리로도 이게 이제 다 하는데, 궁상각치우도 있고, 아설순치 후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는 뭐예요? 어금니 소리? 왜 어금니? 나중에 이제 그 성명학 할 때도 이제, 성명 파동학 할 때도 나오는데, 아는 어금니 소리, 어금니가 길잖아요. 그냥 어금니가 길다. 기니까 어금니, 이게 어금니에서 목에 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혓소리. 혓소리가 뭐예요? 혀를 움직인 소리. 니은, 디귿, 리을이 혓소리예요. 이름에서. 니은, 디귿, 리을. 혓소리. 응? 불처럼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혓소리예요. 그 다음에 입술, 미음, 비음. 입술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순음이에요. 입술 소리, 미음, 비음. 우리가 입술이 이게 뭐예요? 살이죠? 살은 뭐예요? 토죠? 입술이 병나면 여기다 뭘 발라요? 꿀물 바른다고 그러잖아요. 꿀물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소리로도 맞고, 건강으로도 맞고, 이게 오행의 개념에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입술이 또. 이빨 소리. 이빨이 갈리잖아요. 시옷, 지읒, 치읓. 이빨 소리. 시옷, 지읒, 치읓. 이 이빨 소리. 그 다음에 목구멍 소리. 이응, 히읗. 목구멍이 울려서 나잖아요. 이응, 히읗. 이렇게 소리가 다 오행으로도 맞아요. 기역. 어금니에서 나죠? 기역, 키역. 이게 어금니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런 그 소리가 어디서 나며 그 나는 위치에 따라서 나는 물리적인 특성이 그 위치하고 음양, 오행하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글로 써놓으면은 모든 이치가 그 안에서 그냥 저절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내뿜는 소리. 야호 할 때 이게 전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소리. 이게. 그 다음에 웃는 거. 웃는 건 뭐예요? 웃는 것은 폭발적으로 어떤 기운을 갖다 내뿜는 거예요. 하하하 하고 웃는 거. 이게 그래서 화의 기운이라고 폭발적으로. 그 다음에 가는 입술을 갖다가 우물우물 대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흥얼흥얼 대는 거. 입술 소리는. 곡은 뭐예요? 슬퍼서 나오는 소리라고요. 슬퍼서. 그래서 그 곡이 슬픔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 음이 되는 거고. 수는 신음소리예요. 공포. 그 신장방광이. 그 다음에 상화, 흐느낌.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면 흐느끼듯이 얘기를 해요. 네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흐느끼듯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상화, 심포섬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맛과 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정신력을 쏘거나 어떻게 노심초사하면 입에서 불내나 쓴내가 나요. 그래서 노심초사하거나 걱정을 많이 하면 불내나 쓴내가 나는데 입에서 불내나 쓴내가 나면 쓴 거를 먹어야 돼요. 커피를 먹거나 익무초를 먹거나.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면 고립내나 군등내가 나요. 이 단 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신장방광이 나빠지면 이게 발가락에서 썩은 내, 꼬랑내, 찌린내가 나와요, 이게.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그 생식기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서 생내가 나죠. 그 다음에 이 개 누린내, 이런 거 누린내죠. 신내가 나는 것이 이 오행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김치가 있으면 김치가 가을에 참 담궈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매워요. 가을철에는 금해이기 때문에 매운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서 간이 잘 들으면은 짭짤하게 간이 들죠. 짜죠. 그러면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신장방광이 나빠지니까 짭짤하게 먹는 거예요. 봄이 되면 간이 나빠지잖아요. 그 신 거를 먹는 거예요. 봄이 되면 쓰니까. 여름, 초여름이 되면 그 쓴맛이 나요. 김치가. 그 쓴 거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여름에 묵혀서 1년을 갖다 묵혀놓으면 군둥내가 나요. 위장이 나쁜 사람은 그 군둥내 나는 김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같은 발효식품이 거의 사계절에 대해서 완전 식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냄새로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오곡에서 팥은 이게 목에 닿는 간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예? 팥을 먹으면 간이 엄청나게 좋은데 팥이
너무 신맛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팥이 이제 목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이 상해요. 그래서 팥에는 단팥빵, 팥죽에 딱 이렇게 단팥죽 해서 다 달게 만들어요. 이게 달게. 위장을 갖다 보호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달다는 그 앞에 있는 접두사가 붙는 겁니다. 팥은 목, 수수는 붉은색이죠. 어? 수수팥떡, 수수. 이게 화예요. 기장은 이게 조보다 조금 이제 큰 건데 노란 거 있어요. 조보다 큰 거. 기장쌀. 이게 좋은 겁니다. 현미를 많이 먹으면 뭐가 좋으냐 하면 이것이 엄청나게 폐대장에 좋습니다. 현미를 갖다 날로 깨물어 먹어보면은, 씹어 먹어보면은 엄청나게 그 다음날까지 매끈해요. 현미가 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에 해당되는 것은 검은색의 검은콩, 쥐눈이콩, 소목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곡이 다 이제 건강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팥을 많이 먹으면 간에는 엄청나게 좋은데 위장에는 엄청나게 나쁜 겁니다. 이게 엄청나다는 그런 그 수식어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수술을 먹으면은 심장과 혈관계는 엄청나게 좋은데 수술을 많이 먹으면 피똥을 싸거나 호흡이 안 되거나 대장이 엄청나게 나빠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현미가 만병통치로 이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현미는 폐암, 대장암, 그 다음에 피부병 이런 데는 매우 좋습니다. 근데 현미를 많이 먹으면 간암, 간경화에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검은 콩이 신장망강, 신부전증, 후두통, 안암 높은데, 중이염, 허리 아픈데, 종아리 굵은데, 발목 잘 접질리는데 검은 콩이 엄청나게 좋은데, 검은 콩을 많이 먹으면은 심장이 나빠져갖고 잘 놀래고 얼굴이 뻘거지고 이게 가슴이 옥조이고 이게 별일 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곡이 이게 곡식을 갖다가 아무 때나 이것이 다 그 만능으로 많이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미와 오랫동안 먹었으면 간이 나쁜지 체크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팥을 많이 먹으면 위경에 안 했는지 취약하지 않은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화라는 것이 있죠. 상화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상화는 극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옥수수, 녹두, 조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먹어도 해도 없고 생명력을 좋아하는.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가축과 동물, 개, 닭 이것이 다 이제 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고기가 엄청나게 부드럽잖아요. 이제 닭은 이제 그 조류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근육을 자꾸 강력한 근육을 필요하기 때문에 닭고기는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은데, 하여튼 이 개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간에는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개하고 닭이 서로 상극이라, 서로 같은 종류라 개가 닭고기를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가 닭뼈 먹다가 큰일 난다는 얘기는 하지만, 닭뼈는 더 치명적이지만 개가 닭고기 같은 걸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간이 엄청나게 좋은데 신맛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간 좋은 사람은 신맛은 저기 조도 갖다 못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그 귤이 있으면은 간 좋은 사람은 귤 근처도 안 갑니다. 간 나쁜 사람이 귤을 갖다가 앉은 자리에서 10개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개가 닭을 못 먹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염소, 참새, 메뚜기가 다 이게 그 화해의 음식이죠. 염소탕이 심장 나쁜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염소 고기를 염소탕을 한번 끓여놔 보세요. 불처럼 흩어져 갖고서 염소의 고기의 육질이 어디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염소탕을 한 그릇 먹으면 심장이 확 활성화돼 갖고서 가슴이 뿌듯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고기 그렇게 좋은 겁니다, 이게. 심장 나쁜 사람한테. 여자들이 유산을 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심장이 나빠서 깜짝깜짝 놀래서 임신을 했다가 유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는 이제 심장이 나빠서 하는 유산이에요. 그럴 때는 검은 흑염소탕이 여자들한테 보약이 되는 경우는 심장이 나쁠 때 한해서
보호하게 되는 거고, 여자들이 자궁이 약하거나 신장방광이 약해서 유산이 되는 경우에는 흑염소탕을 먹으면 엄청나게 도로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알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또 이제 얘기를 하니, 염소가 화에 저건데 고기도 흩어진다고 그랬죠? 염소똥, 염소 변도 이렇게 이제 환약처럼 흩어지잖아요. 염소똥도 이렇게. 염소가 화해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똥은 길잖아요. 이렇게. 염소똥 흩어지잖아요. 소똥은 끈끈하게 뭉치잖아요. 이렇게 덩어리로. 말똥은 좀 더 단단하죠. 소똥보다. 근데 돼지똥은, 돼지는 물 안에요. 돼지고기 삼겹살 미끄럽죠? 차고 미끄럽잖아요. 그 다음에 돼지똥은 어때요? 물 반 고기 반 아니에요. 물 반 아니에요. 고기 반이 아니에요. 덩어리 반. 덩어리 반 아니에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우리가 폐수 처리할 때 돼지똥 처리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왜냐면 물하고 슬러지하고 반반씩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돼지 축산이 가장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 양고기, 오리고기, 번데기가 생명력이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오리 같은 것은, 그 양이나 오리 같은 것은 이렇게 논에다가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명력을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양고기, 오리고기들이 이렇게 약간 담백한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변이나 그 다음에 육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행의 성질을 갖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질이 여기 아까 이제 연결돼서 봐야 되는 건데, 개는 부드럽다. 그 다음에 흩어진다. 그 다음에 소고기는 질기다. 그러면 질긴 것보다 약간 단단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브리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미끄럽고 연하다. 이렇게 딱 얘기를. 그 다음에 오간도 앞으로 눈은 앞으로 전진하는 기상이 있죠. 그 목. 불처럼 날름날름 되잖아요. 혀. 입술. 이게 입하고 입술이 이게 살로 이렇게 구. 그 다음에 코. 이 비가 코인데 이게 폐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병은, 코에 있는 병은 99%가 매운맛을 고치는 겁니다. 매운맛. 코의 병은 고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는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네? 받아들이는 거죠? 이 신장이에요. 그래서 귀가 약하면은 신장방광이 약한 거고, 신장방광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귀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오간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면 분노, 감정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목이 이렇게 전진하는 기운 아니에요. 이렇게 전진하는 기운이 이렇게 집중해서, 부정적인 기운이 집중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웃는 거, 우리가 한번 웃어보세요. 와, 포복절도 한다는. 와 하고서 계속 웃어보면 친구들이 너무 웃겨서 포복절도에서 5분을 웃으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가슴 아파. 그만 웃겨 이러잖아요. 이게 화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기운을 뽑아내는 것이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게 희나 이게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기운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기운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토에서 나오는 겁니다. 토.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을 갖다가 토의 기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잘 하는데, 이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사람을 갖다, 다른 어떤 사물을 갖다가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시기심이 되는 거예요. 노란 꽃의 꽃말이 시기심 아니에요. 노란색의 저것이 시기심 아니에요. 질투이 되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 그 다음에 이게 금에 해당되는 오성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단장의 미야리 그게 슬프죠.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미야리. 그 다음에 얼굴이 이 네모난 사람, 이게 획일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 자기가 지켜야 될 어떤 그 규범을 갖다가 계속 무너지면 슬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슬픈 거. 수는 공포. 생명력은 불안 초조한 사람들은 생명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 계속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나중에 그래서 덕목도 인의의 지신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롭게 산 사람은 신장방광이 좋은 겁니다. 골수가 차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산 사람은 폐대장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산 사람은 신용을 지키고 산 사람은 위장이나 췌장이 좋은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너무나 우리가 집중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았지만 자식 때문에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러면 췌장암이나 위암이 되는 거예요. 췌장암이나 위암을 걸린 사람들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췌장암이나 위암, 당뇨병에 걸리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췌장암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이 굉장히 속을 새기면 췌장암이나 위암에 걸리는 게 많아요. 학자들이 위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이런 거하고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의 지신은 아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생명력이 왕성해지면 능수능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특기는 이제 조금 이제 이게 목이 좋아지면 색분별력이 있고 심장이 좋으면 이게 감촉, 느낌이 좋고 그 다음에 위장이 좋으면은 미각이 발달하고 폐대장이 좋으면은 코가 좋기 때문에 냄새를 잘 맡고 신장방광이 좋으면 소리 오 하고서 이게 테너 가수들 신장에서 내오는 그런 소리가 이제 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목이 좋으면은 목의 병은 좋은 게 아니라 찬바람 불면 눈물이 나고 심장이 나쁘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온도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럼 땀이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땀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가 끈끈하면은 군침. 토가 끈끈한 기운이 오면 침으로는 군침이고 그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위장이 나쁘면은 토의 기운을 갖다가 몸에서 발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개기름이 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성 피부라고 그러죠. 개기름. 그 다음에 코가 금의 장부기 때문에 콧물이 많이 난다고요. 비형 콧물 이게. 그 다음에 신장방광은 끈끈한 침, 타액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오장육부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력이 약해지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를 엄청나게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서 이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력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것이 이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목은 바람, 화는 열, 토는 습기, 금은 건조, 수는 한. 그 다음에 상화는 이거는 그냥 화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게 지금은 안 해요. 자, 풍열, 습, 조, 한 해보세요. 이게 기후 할 때 나중에 기상 예측할 때 또 쓰는 거니까 풍열, 습, 조, 한. 풍열, 습, 조, 한 해서 이것이 오행이 이렇게 다시 이제 기상과 기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신장방광이 나쁘면 이제 허리가 아픈 겁니다. 폐대장이 좋으면 가슴에 털이 많아요. 그 다음에 위장이 나쁘면 배통구리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나쁘면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간이 나쁘면 목구멍, 목에 이제 이게 굵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관절도 이게 다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고관절은 엉덩이 관절이에요. 엉덩이 관절. 그래서 환도뼈. 간이 나쁘면 고관절이 나빠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주관절은 이게 테니스 엘보. 주관절. 심장이 나빠지면 테니스 엘보에 더 취약하죠. 슬관절은 뭐예요? 어머니 슬화에, 부모님 슬화에서 무릎관절이죠. 위장이 나쁘면 무릎관절이 나빠지는 겁니다. 우리 EPL의 박지성 선수가 얼굴이 길잖아요. 얼굴이 긴 사람은 위장이 나빠요. 위장이 지배하는 데가 무릎이에요. 이게 무릎. 박지성 선수 항상 무릎이 문제 아니에요. 항상. 항상 무릎이에요. 그 다음에 폐대장. 대장이 나쁘면 이게 손관절, 손관절. 그 다음에
신장 방광이 나쁘면 족관절, 발목관절이 이렇게 나쁜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력이 나쁘면 오십견이라서 이 견관절이, 어깨 관절이 나쁜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은 근육이죠, 뻗는 기운. 그쵸? 화는 붉은 피죠. 그 다음에 토는 비계, 지방, 살이죠. 금은 표면에서 긴장해서 잡아당긴다는 거죠. 피부죠. 수는 안으로 내려가서 저장되는 거예요. 골수에 저장되는 거 아니에요. 골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명력을 돌려주는 건 신경, 림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오행의 정의에 기초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목에 해당되는 이제 인체의 사지 말단도 이제 오행으로 나누는데, 발에 해당되는 거, 목에 해당되는 것이 발이고, 그 다음에 화에 해당되는 것이 상완, 이팔도. 그 다음에 토에 해당되는 것이 대퇴부, 이게 살. 그 다음에 금에 해당되는 것이 하완, 여기. 여기 팔목도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수에 해당되는 것이 정강이. 그래서 짠 거를 안 먹거나 이런 게 신장방광이 나쁘면 정강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력에 해당되는 것이 손이라고요, 손.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하면 그래서 생명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생리현상으로서 한숨을 쉬는 사람은 간이 나쁜 거예요. 딸꾹질을 탁 하는 것은 심장이 나쁜 거고, 밥 먹고 트림을 잘하는 건 위장이 나쁘다는 건 너무 잘하는 거. 재채기는 폐대장이고, 하품을 뻑뻑 하는 것은 잠을 못 자서도 나오는 거지만, 이것이 하품을 많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신장방광이 나빠서 하품을 빡빡 하는 겁니다. 하품을 빡빡 하는 사람한테, 할아버지한테 왕소금 같은 걸 주면 소금이 그렇게 맛있다고 계속 드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입눈에 대해서 이거 세부적인 거, 오행에 또 오행을 나누는 건데, 이런 건 나중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해갖고서 이것이 분류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한 2주를 더 할 겁니다. 응?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을 갖다가 깨닫고 이것이 외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이게 다시 이제 다른 각도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콧등에 푸른색 간담, 광대뼈 홍조, 그 다음에 상사병에 걸리면 심장이 나쁘면 상사병에 엄청나게 걸리는데 온몸이 빨개져요. 온몸의 적색. 이게 심장이 나쁘거든요. 심장이 나쁜 사람이 상사병에, 특히 여자들의 상사병이 취약한데 상사병이 걸리면 온몸이 벌개지는 거예요. 거기다 색동적으로 있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붉은색이 이게 심장이에요. 얼굴이 노리끼리한 늙은 오이 색깔 가는 건 노리끼리한 탁한 이게 위장이 나쁘죠. 얼굴이 창백해. 창백한데 아주 하얀색이 아니에요. 창백한 아주. 그 다음에 변이 백색. 콜레라 같은 거 걸리면 변이 하얀색이 나오잖아요. 폐대장이 나빠지는 겁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턱이 죽어요. 특히. 이건 뭐예요? 신장방광이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을, 너무나 번뇌가 심해. 그 쓴맛이 도는 거예요. 입안에서 달짝지근한 맛이 나쁜 위장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깔도 이게 오행으로 다시 얘기해요. 눈물병, 소리 지르는 거, 간담이 나쁘다는 거예요. 땀이 많은 거, 혀병, 심장이. 딸꾹질도 심장이 나쁜 거예요. 이것도 딸꾹질 고치는 것도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개기름 묽은 그침, 흥얼흥얼 노래, 트림, 위장이 나쁜 거예요. 재채기, 툭 하면 울어. 이건 폐대장이 나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품, 빡빡 하는 건 신장방광이 약한 거예요. 이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인잠을 잃으면 간이 나빠지는 거. 분노로 해도 간이 나빠지는 거. 일상생활에서 예절이 약하면 심장이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신용을 지키지 않거나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고 고생이 심하면 위장, 비장, 췌장, 당뇨병이 돼요. 너무 실패, 슬퍼. 슬픔이 그게 되라. 단장의 미아리 kok이 돼. 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슬프면은 이게 울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공포나 두려움이 극심할 때 신장방광이 나빠지거나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살면은 골수가 빠져나가고 신장방광이 나빠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몇 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해서 하나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언제 나빠지냐? 새벽하고 봄. 맛은 신맛으로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폐대장이 나쁜 오후와 그래서 시간과 계절과 이 연도가 맞아 들어가면은 그 병은 무슨 병이 아닌지 무슨 병인지 확실하게. 간질하는 사람은 오장육부에 따라서 막 뒤집어져서 거품 물고 간질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시간에 어느 계절에 그걸 하는지를 보면은 어느 병이 생겼는지를 여러분도 짐작하고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손목 관절은 술 많이 먹고 매운맛 생강차를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팔꿈치 관절은 테니스 엘보 같은 것은 쓴맛을 합니다. 근데 서양 과학에서는 모든 조인트에 대해서 유체역학적, 구조역학적, 생리학적 연구를 하는데 동양에서는 관절이 어느 관절이냐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음양오행으로 나눠서 어떤 오미와 어떤 그 오상과 오정과 그 다음에 체질과 이런 걸로 처방을 하는 거죠. 동서양의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다 옳다가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어떤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엽적으로 과학적인 증명을 너무나 봐왔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갖다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서양 과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한계인 겁니다. 그것을 보질 못하면은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퀀텀 점프라는 시프트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역시 이제 고관절, 무릎관절, 박지성 선수가 이게 무릎관절인데 단맛을 아마 안 먹어서도 맨날 심해지는 걸 겁니다. 이게 발목관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심한 거죠. 아마 기성용 선수 같이 이제 그 동그란 사람들은 발목 관절이 엄청나게 잘 다칠 겁니다. 아니면 고관절이든지.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 목을 잘 다쳐요. 무릎 다칩니까? 무릎 안 다치잖아요. 발목 다치잖아요. 발목. 이것이 왜 김연아 선수는 동그랗지 않습니다. 그냥 수가 약해서 그럼 고관절이 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두통 같은 것도 이제 지금은 이제 두통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앞머리가 아프다. 앞머리가 아프면 전두통이 일어나요. 이것이 그 위장의 경락이 여기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 앞머리가 돌덩어리처럼 차고 아프다. 그럼 단맛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장방광이 약하면 후두통이 일어나느냐?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락을 배우게 되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행분류를 하는데 오행분류에서 나중에 이 지압법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명치가 여기에 갈비뼈가 갈라지는 사이가 명치인데 여기를 눌러서 아프면 계속 눌러야 돼요. 계속 누르게 되면 심장이 좋아지고 급체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치에서 배꼽 사이가 여기 천추가 됐나? 응? 여기가 배꼽이네. 명치에서 배꼽 사이의 가운데가 위장의 혈이래. 중안이에요. 중안. 허준 선생 뭐 이런 걸 보면 중안에 뜸뜸이. 그러니까 명치하고 배꼽을 일직선을 내려서 여기에 중앙에 가운데가 있는 데가 중안인데 여기가 위암 했을 때 거기다 뜸 뜨는 자리예요. 거기를 눌러서 계속 눌러서 배꼽과 명치 사이를 중앙을 눌러서 아프면 계속 누르세요. 이 지압하는 법이에요. 이게. 이 오행의 이론에 기초해서 혈자리도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행에서 이게 이제 상생상극으로 이렇게 이제 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보셨죠? 목, 간담이 좋은 목생화. 저기 우리 궁합에서도 봤죠? 얼굴이 긴 사람은 뭐다? 역삼각 항인 사람은 기운을 준다. 이게 목생화 아니에요? 나무가 타서 불이 된다. 근데 이제 목이 나무가 흙을 뚫고 들어간다. 예. 그렇죠? 흙이 단단해져서 재가 단단해져서 바위가 된다. 그 다음에 흙이 뭐예요?
물을 막아서 댐이 된다. 토국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상생상극인데 이런 상생상극의 원리가 모든 데 다 적용되고 그것이 엄청나게 유용하게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